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지난달 말 전남 고흥에서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우주를 향한 원대한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간 것인데요. 바로 75톤급 액체 엔진 시험 발사체가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75톤급 액체 엔진의 100%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나라의 독자 개발이라서 더 감동이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우주 자립의 첫 디딤돌을 쌓는데 15년을 넘게 함께 하셨던 분이신데요. 바로 나로 우주센터의 박정조 센터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고흥에서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죠? 예, 길이 많이 좋아졌고요. 네. 네, 그래서 고속도로로 쭉 와서 편하게 왔습니다. 네. 지난달, 그러니까 날짜로 정확하게 따지자면 이제 28일이니까 한 2주쯤 된 것 같은데 2주라는 시간이 2주가 됐나라고 생각이 드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 그 감동이랄까 기분이 여전히 많이 남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저희가 원래 10월 달에 발사를 하려고 하다가 네. 한 차례 연기가 돼서 이제 11월 28일 날 발사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장도가 좀 더 높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발사 앞서서 네. 그 지상 시험으로 많은 걸 확인을 하고 네. 또 이 비행 시험하고 똑같은 웹 드레스 리허설이라는 걸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발사 직전까지 네. 똑같은 과정으로 물론 이제 추진제를 또 집어넣고 해가면서 네. 또 그 과정을 다 거친 걸 했었는데 네. 그렇지만 이 실제 불이 붙는 거하고 네. 또 떠나는 거는 안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저게 그때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떨까 하는 조바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하여튼 깔끔하게 잘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데이터 수신도 잘 되고 또 네. 추적도 잘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그 한국형 발사체 네. 그 누리호의 네. 어떤 엔진을 시험하는 시험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중간 단계라서 그런 어떤 큰 감격 같은 게 있다기보다는 예. 예, 중간 점검이 잘 됐구나 이런 정도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뭐 주변에서 다른 관계되는 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저희 의미를 더 높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좀 굉장히 그 감사드리고 송구스럽습니다. 네, 모든 기술들 이번 발사가 또 모든 것이 독자 기술이다라는 그런 걸로 또 의미도 많이 부여하기도 하고요. 네. 어떠셨습니까? 그동안에 꽤 힘든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그 엔진을 개발하려고 하면은 네. 먼저 엔진의 중요한 부품부터 먼저 네. 개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엔진의 제일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이제 그 불이 실제로 붙어서 나오는 연속이라고 하는 부품, 네. 그다음에 또 터보 펌프라고 하는 부품 이런 것들이 주요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또 터보 펌프를 돌리기 위한 가스 발생기라는 소형 엔진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먼저 각각 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연소기 개발하는 단계에서 네. 연소 불안정 현상이라는 게 생겼어요. 네. 이 연소 불안정은 그 연소기 내부가 워낙 고압의 그 고에너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안으로 파동이 막 여러 형태로 돌아다녀요. 그런데 네. 그 파동이 그 연소 불안정 현상이 생기면은 갑자기 압력이 증폭을 하는데 네. 한 1000분의 몇 초 만에 폭발을 할 만큼 증폭을 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발생을 해가지고 그 발생을 하면 이제 연소기 설계를 바꿔가면서 그걸 고쳐야 되는데 네. 그 설계를 좀 바꾸면은 연소기를 새로 제작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제작하려면 그 설계에 반해서 제작하는데 또 몇 달 걸리고 이런 식으로 돼요. 네. 그래서 그 현상을 잡는데 1년이 훨씬 넘게 걸렸어요. 그 연소기 불안정 현상을 잡는데. 근데 이 엔진 전문가들이 외국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는 연소기 할 때 닥치는 어려운 것만큼 네. 또 연소기 다 개발한 다음에 엔진으로 터보를 합치는 과정이 또 그만큼 어렵고 그 다음에 또 그 엔진이 다 개발되더라도 또 단을 만드는데 또 그만큼 어렵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연소기 할 때 벌써 10몇 개월이 이렇게 지연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엔진 시간은 촉박한데 엔진 개발하는 단계 또 그다음에 단위하는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하고 시간 지연이 있을까라는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 연소기 때 불안정 생긴 이후로는 엔진 시스템 만드는 때도
그냥 문제 없이 한두 번 만에 성공했고요. 그다음에 또 단 시험은 한 번 만에 성공했고 그래서 잘 돼가지고 큰 지연 없이 성공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75톤급 액체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 자체도 또 세계적으로 봤을 때 7번째라면서요. 이런 그 개발이라든지 독자 기술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나요? 우선 그 엔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네. 우주 그 발사체를 하려고 그러면은 가장 큰 난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엔진 개발이 그렇게 아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네. 요 제대로 작동하는 거 하나를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쉽게 뛰어들지 못하는 게 네. 이 시험 시설 같은 게 워낙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부품 하나하나 각각이 다 네. 건물 하나씩 시험 시설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걸 다 합해가지고 시스템 만들면 또 다른 건물 시설이 몇 개가 필요하고 네. 또 단을 만들면 또 단 시험실 건물이 또 따로 필요하고 다 별도로 필요할 만큼 네. 많은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건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그런 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네.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성공적으로 개발한 엔진 하나가 확보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지상에서도 확인하고 또 이번에 비행시험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행시험을 통해서 확인한 의미는 그러니까 지상에서 대부분의 엔진 성능은 검증이 가능합니다만 이걸 비행을 하면은 비행할 때는 가속도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가속도 환경이 달라지고 또 압력 환경이 달라지고 그래서 엔진이 연소하는 조건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계 다 거쳤기 때문에 발사체 개발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네. 네. 이번 발사가 시험 발사인데 전문가들께서는 이제 7부 능선을 넘었다, 9부 능선을 넘었다 그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2021년 누리호 발사 계획까지 3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과정이 진행이 될까요? 이번에 그 시험 발사체 발사한 게 누리호로 보면은 2단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누리호는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단, 2단, 3단인데 1단 같은 경우에는 직경도 더 크고요. 그러니까 2단이 지금 직경이 2.6m인데 1단은 직경이 3.5m짜리이고요. 게다가 이번에 했던 75톤 엔진이 1단에는 4개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엔진이 4개가 동시에 불이 붙으면은 거기에 서로 간에 열적인 간섭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시험을 통해서 다 확인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가보지 못한 길이 남아 있는 거고요. 네. 또 탱크 같은 경우에도 이 발사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크면서도 또 가벼워야 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얇은 금속으로 큰 탱크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잘 되지가 않아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능선을 하나 넘었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넘어야 될 봉우리까지 가려면 여러 개의 능선을 또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이라는 기간이 센터장님께 기대가 되는 시간일까요? 두려운 시간일까요? 긴장이 되는 부분이지만은 네. 우리나라 국산 발사체가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요. 네. 이번 시험 발사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또 우주 개발 계획 속에서 고흥에 있는 그 우주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우주센터는 기본 기능은 이제 제일 중요한 기능은 발사장인 거죠. 네. 발사장에서 로켓을 발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로켓의 데이터를 받고 또 로켓을 추적하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데 이 발사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비행기로 말하면은 공항 또는 네. 활주로, 네. 차로 말하면 배로 말하면 항구, 네. 부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로켓을 개발하면서 이 발사장이 없다 그러면은 네. 로켓을 개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로켓 발사장의 경우에는 이 로켓가 워낙 위험하고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주변에 한 3km 정도 반경에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위치가 필요합니다. 근데 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좀 인구가 많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아주 사람이 사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데를 그중에도 사람이 좀 인구 밀도가 적은 곳을 골라서 설치한 게 외나로도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나로 개발 과정에서 이 우주센터를 건립했지만은 네. 상당히 큰 어떤 인프라를 하나 구축을 한 거예요. 네.
한 거고 이 나로 우주센터의 또 하나의 기능은 이제 시험 기능이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나로 우주센터를 이제 하고 발사체를 여기서 발사를 한다 할 때 사람들이 어떤 걱정을 했냐면 야 로켓을 5년 정도 개발해가지고 발사하고 또 그 다음 걸 또 개발하고 할 때 그럼 그동안 나로 우주센터 시설은 팡팡 돌 텐데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엔진 개발을 국산화 개발을 시작하면서 엔진 시험 설비도 똑같이 그런 위험성이 있고 안전 반경이 필요해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좋으니까 로켓 발사장 따로 엔진 시험 센터 따로 다 따로따로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따로따로 갖출 만큼 여건이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나로 센터에다 엔진을 다 시험실 짓자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같이 지은 거죠. 지어서 그거를 여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보니까 이 나로 우주 센터가 굉장히 바쁘게 내내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거 옛날에 걱정하시는 분들 그 시설 놀리면 어떡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아무도 안 계시고요. 게다가 우리나라의 그 로켓 발사장으로뿐 아니라 이 로켓을 개발하는 최전방 기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안정적으로 항평 발사체가 확보가 되면은 그 이후에 정기적인 발사도 수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또 새롭게 개발되는 발사체라든가 아니면 민간 로켓 같은 것도 여기서 수행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앞으로 할 수 있는 발사장이 되겠습니다. 96년이 좀 지났을 때 무엇이 가장 많이 변했다라고 느끼시는 게 있을까요? 나로 우주 센터를 본다고 하면은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외나로도 해수욕장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게 그때는 엄청 멀었죠? 그때는 어떻게 왔냐면 여수까지 서울에서 여수까지 버스를 타고 와서 여수에서 배를 타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나로 우주 센터가 부지가 2001년에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확정이 되고 그 즈음에 이제 와 보니까 막 이제 부지가 결정되고 위치인데 그 하반마을이라는 마을이 이제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와 보니까 그 마을 앞에 바다가 마치 호수처럼 잔잔하고 마을 뒤에 산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해변에는 큰 나무들이 있는 게 정말 평화로워 보이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참 좋다 하는데 근데 그때 오는 길은 무척 험난했습니다. 도로 포장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굉장히 꼬불꼬불 오래오래 걸렸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그때 하반마을에 살던 주민분들은 양해해 주셔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사드려서 그분들께 이제 망향비도 세워서 우주센터 안에 건립해놓고 했는데요. 그분들이 희생하신 덕분에 이런 훌륭한 우주센터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길이 또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고흥까지도 고속도로가 다 들어왔고 그다음에 고흥에서도 굉장히 다 포장이 다 된 건 물론이고 요즘 직선화를 위해 가지고 터널까지 뚫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아마 대전에서 고흥까지 우주센터 오는 시간이 아마 한 1시간 반은 줄었을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처음에 외나로도를 가셨을 때가 대학 시절이라고 하셨었나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이렇게 우주 과학자, 나는 과학자가 될 것이다 그런 꿈을 갖고 계실 시절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너 커서 뭐 되고 싶냐 그러면은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하는 애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연예인 되고 싶어요 하는 애들만큼 많았어요. 그랬나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누가 꿈을 물어보면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사람이 이제 인생 책도 있고 인생 영화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저는 그 인생 영화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No Highway in the Sky라는 영화였어요. 이게 1951년도에 만든 흑백 영화인데 그 당시에는 이제 칼라 텔레비전 방송하기 전이었었어요. 그래서 흑백 TV가 이제 있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그 영화가 원래 칼라였는지 원래 흑백인지 모르고 이제 영화를 봤었죠. 근데 그 영화가 뭐냐면은 어떤 비행기 엔지니어가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샌님 과학자 같이 생긴 그런 엔지니어가 그 비행기의 그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가지고 비행기 날개에다가 진동기를 달아서 계속 진동을 줘가지고 비행기 자기가 피로 때문에 부러질 때까지 실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실험하는 그 공장을 보고 굉장히 큰 공장에서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실험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공장에서 저런 거 하고 싶어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공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공공학과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비행기 엔지니어가 되려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근데 대학 졸업하고 뭐 대학원 들어가고 마침 우리나라에서 로켓을 개발하는 연구원을 찾는다는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망해서 들어간 게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꿈을 이루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저는 뭐 꿈에 근접하죠. 네. 그러니까 센터장님 시절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제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나 그런 만화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학자의 꿈을 키웠다고 한다면 요즘 이제 어린 청소년 친구들은 실제로 나로호, 누리호 발사를 보면서 나도 한번 과학자가 돼보리라 그런 꿈을 꾸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우주에 대한 꿈을 심어주는 곳인데 학생들이 좀 많이 찾는 편입니까? 예, 지금까지 그 나로 우주센터에 있는 우주과학관에 네. 한 170만 명 정도가 다녀가셨어요. 와, 그리고 대단하네요. 올해 10만 명 정도 다녀가셨고요. 우주의 그 청소년들 우주의 꿈하면 저희 때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했거든요. 네. 그 아폴로 11호 달에 착륙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로켓 공학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켓 하는 사람들을 물어보면 그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저보다 좀 선배들 중에 특히. 그런데 나로호를 발사하면서 역시 비슷한 걸 느낀 게 아이들이 막 네. 로켓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랬었어요. 나로호 네. 발사 이후에. 그래서 이게 그렇게 아이들한테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앞으로 누리호도 또 그런 네.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로켓이나 우주에 대한 꿈을 갖게 되는 아이들이 네. 나로 우주과학관에 와서 네.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체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좀 더 그 꿈을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가 그 청소년들에게만 꿈의 영역인 것이 아니고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본다면 전남까지도 이제 우주 산업의 메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전라남도에서도 이런 우주센터의 지원 계획을 많이 쏟아냈습니다. 우주 산업이 고흥이나 또 전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 지금 이제 나로 우주 센터가 있어서 고흥이 상당히 그 우주와 이제 관련이 깊은 곳이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우주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우주를 처음 하는 기본을 닦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게 로켓을 우리가 처음 국산 로켓을 개발하고 네. 이제 하는 단계가 되는데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은 네. 우리가 이제 우주를 정말 독자 개발하는 자력 개발하는 이런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흥에서 자체 발사체를 가지고 고흥에서 그거를 정기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게 되면 네. 지금보다는 좀 더 우주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정말 그 다른 나라처럼 한번 그 행성에도 한번 다른 혹성에도 한번 가봤다 온다든가 뭐 네. 아니면 또 달 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장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우리나라가 우주 과학 수준이 높아지면은 네. 외국이랑 협력도 또 활발해질 거고 예. 그러면은 이런 분야의 일들이 점점점 확대가 되죠. 그러면 네. 그때 되면은 지금보다 아마 이 고흥 우주센터 주변에서 일어날 수 네.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늘어날 많아지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로켓 기술들이 요즘은 이제 민간 쪽으로 많이 확산이 돼요. 그래서 예. 민간 기업들 같은 데서도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만약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 그런 일들도 대부분 이 우주 인프라가 있는 네. 고흥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하여튼 앞으로 또 한 관광 같은 측면에서 볼 때도 네. 나로 우주센터의 우주과학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수련원 그건 네. 또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거와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고흥이 그런 어떤 우주의 그 약간 우주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과학 도시 같은 형태로 네. 발전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거 자체가 앞으로의 계획들도 좀 포함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용 이외에 생각하고 계시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정리해 주시죠.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우선 나라우주센터는 우리나라 로켓 발사의 기지로 활용이 될 거고요. 네. 이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내 이제 그 어떤 민간에서도 이제 로켓을 팔기 위해 가지고 네. 지금 고흥군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전남도도 협력해가면서 네. 과학로켓센터라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과학로켓센터는 이제 국내 뭐 학교하고 산업체에서 그런 네.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그 로켓 활동 같은 걸 지원을 하고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민간 발사체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도 되면은 우주센터의 시설을 연계해 가지고 네. 그 많은 그 협력과 그다음에 발전이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가 우주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동안에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현실로 많이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중심에서 늘 센터장님께서 든든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집중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